요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그럼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 연출한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버해머에서 설아 역을 맡은 진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에머 진수 역할을 맡은 임지규입니다. 이 지구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텐데 실버해머 같은 그런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면을 쓰고 나왔는데요. 실버해머에서 복면인 역할을 맡은 신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지규 배우님께서 관객분들이 질문이 많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먼저 감독님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나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는 먼저 실버해머 음방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좀 구상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비틀즈의 맥스웰스 실버 해머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초반에 비틀즈에게 시나리오고 또 자막에 나와 있고요. 배우님들께는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받은 인상이 있을 거고 또 맡으신 역할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진혜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아무래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신났었어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제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재밌고 신이 나 있던 상태였고요. 감독님한테는 그래서 여쭤봤던 게 이 인물이 혹시 어떤 인물이고 그런 걸 많이 여쭤봤는데 진혜 씨가 상상한 대로 표현해주세요라는 대답을 들어서 제 자유롭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임지규 배우님. 네,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너무 독특하고 재밌어가지고 감독님하고 이제 미팅하기 전에 질문거리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GV하는 것처럼 그래서 궁금한 것들의 질문을 드렸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제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정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창작자에 대한 고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해 막혀있던 어떤 문 같은 것들이 쫙 열리면서 다다닥 한신 한신들이 좀 이해되었고 오늘 또 두 번째 상영인데 두 번째 상영까지 보면서 더더욱 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신혜리 배우님. 처음에 저는 시나리오 받고 물론 질문들도 많이 머릿속에 생기기도 했지만 첫 감상은 재밌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은 꼭 이 질문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아도 즐기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촬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좀 질문을 하고 나서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이제 여기 세 분의 이제 배우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좀 캐스팅을 진행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진수 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으나 조금 미소년의 느낌, 동안의 느낌이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 내부의 그 얘기였어서 그런 배우가 없나 하다가 제가 이제 캐스팅 그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맘때쯤 봤던 드라마에 그 지규 선배님이 약간 특별 출연식으로 나오셨어요. 그때 오랜만에 저는 TV에서 선배님을 뵀는데 그때 선배님 보고 이분께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해서 시나리오를 보내드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지규 배우님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진혜 아니요. 배우님도 다 들렸죠. 계신데. 네. 설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외적인 것 역시 진수만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일단 진수 역하고
좀 얼굴 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했고 약간 좀 키 같은 것도 저는 좀 진수 비슷하거나 좀 더 큰 정도로 큰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일단 고려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진예 배우님과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복면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좀 길는데 원래 시나리오는 복면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사 대기로도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좀 거구의 남성이다라는 설정이었는데 이 촬영을 얼마 안 남겨두고 캐스팅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하지 하다가 좀 저랑 정말 작업을 한 적이 있기도 하고 뭔가 뭘 맡겨도 어떤 연기든 잘할 것 같은 신예리 배우가 떠올라서 그러면 아예 그냥 캐릭터 설정 자체를 좀 바꿔볼까 해서 네,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좀 독특한 설정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배우님들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질문거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각나셨다고 지금 말씀 주셔가지고 가장 좀 궁금했던 지점들이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임주희 배우님부터 좀 말씀 들어볼게요. 처음 대본을 받고 그리고 촬영장에서 이제 제가 걸었던 액자 그림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그림일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되게 엄청 친절하게 또 답을 해주시는 스타일은 또 아니세요. 근데 그 그림이 이제 감독님의 아버지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신 거라고 들었고 처음 하셨구나. 네, 어쨌든 그 정도로만 알고 이제 촬영을 했고 이제 영상을 봤는데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 그림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감독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혼자 화장실에서 이제 좀 위로를 하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제 아내와 마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부끄러운 제 속마음을 들켰으니까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안는데 그 컷 바로 뒤에 그 그림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극 중에 저 아내의 존재가 아내이기도 하지만 나의 부끄러움을 다 토닥토닥 안아주는 그런 존재, 그런 아빠의 존재, 그 그림이랑 다 매치가 돼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액자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제 나름의 해석을 하게 돼서 되게 좋았던 해결을 맞추고 이렇게 네네네. 해결하게 된 그런 시이었습니다. 다행히 마무리가 잘 돼서 고맙습니다. 심혜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결국 가장 궁극적인 그래서 이게 일어난 일이야 아니야 무슨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결국 이 질문이 좀 가장 베이스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 질문을 해결하고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보니 그러지 않길 잘했고 그게 오히려 제 어떤 세계를 넓혀주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예 배우님. 저도 지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 액자는 어떤 의미일까요?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영화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의미가 다 있나요?를 여쭤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설아를 연기하기 때문에 설아의 정체성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상의 인물인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기억 남는 거는 이 좀 무채색 같은 영화의 색깔이 있는 역할을 설아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조금 거기에 맞춰서 해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관객분들 질문 생각났으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고 없으면 또 제가 좀 드리고 나서 생각하셔 여기 계시네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크레딧이 뒤가 아니라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건 의도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고전 영화들이 되게 좀 크레딧들이 다 앞에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오마주도 있었고 그것보다 좀 더 앞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진수가 한 5, 6분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좀 관객분들에게 같이 좀 체험을 시켜드리고자 한 김에 크레딧까지 같이 그냥 한 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또 크레딧 올라갈 때 이제 임주규 배우님 연기할 때 그 연기를 한 번에 한 거 아니면 여러 번 했는지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원씬 원테이크였는데요. 이제 감독님이 촬영 전에 사실 저런 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한 5분 정도의 오프닝으로 쓸 건데 선배님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좀 즉흥적인 배우가 아니거든요. 뭔가 어떤 씬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버전들을 또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감독님께서 5분을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사실 좀 멘붕이 왔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 이제 힌트를 주신 거는 이제 그냥 섀도우 복싱 정도 하나 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맞나? 되게 엄청 시간이 길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 씬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촬영을 했고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아마 관객분들도 이렇게 오프닝이 이렇게 길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그 5분이라는 시간이 꽤 긴데 5분도 긴데 진수에게는 2년 가까이 이렇게 대기발령 상태로 무료하게 시간을 지내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더 내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오프닝 기능이 그래서 되게 감독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되게 깜짝 영화 다 끝나고 나서야 우리 감독님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그런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해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창피하신 것 같기도 하고 수줍어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네요. 네, 질문 있으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데요. 네. 감독님께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기억에 처음에 남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지하철역에서 행선지 안내가 도약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가 도약이라는 말이 뒤에 그 진수랑 아내분이 얘기할 때 약간 나서 그때 조금 힌트를 얻긴 했었는데 일단 도약이라는 의미가 감독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들어보고 네. 하나에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받아볼게요. 도약이란 거는 이게 수빈의 대사에서 나오지만 앞으로 가려고 하고 위로 가야 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잖아요. 약간 저희 같이 좀 이런 걸 만드는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많은 창작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약간 앞서가는 것보다 좀 이렇게 위로 약간 도약을 해야 좀 더 뭔가 대중들에게도 그렇고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약간 그런 그냥 저의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진수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주시죠. 네, 그리고 좀 관련된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그 밑에 역 이름도 뭔가 의미를 갖고 지으신 건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가역, 이주역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영성이라고 또 네. 있더라고요. 네. 그 역들은 제 친구들 이름입니다. 선생님 근데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받아보고요. 없으면 또 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네요. 다행히 그럼 하나 더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내에서도 고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약간 저도 약간 히치콕 감독님 영화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좀 영향 많이 받으신 영화 감독님 있다고 하면 알려주셨으면 한 분을 꼽기는 너무 힘들기는 한데 영향을 제일 많이 한국으로 치자면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감독님은 이창동 감독님이고 외국은
역시 아무래도 히치콕이나 그런 히치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이 질문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 배우님들께서도 캐릭터 연기할 때 혹시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신 뭐 작품이라든지 다른 캐릭터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진혜 배우님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도 그래서 참고해보고 싶어서 박쥐의 김옥빈 선배님이 흡혈기를 하셨어서 보다가 끝까지는 안 보고요.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네. 신혜일 배우님 같은 경우 복면 쓰고 나오잖아요. 그 복면을 쓰고로 해서 캐릭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떠나가지고 복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는 좀 않았을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물리적으로는 많이 더웠고요. 이제 그걸 차치하고 저는 복면의 도움을 좀 받은 부분이 저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원래도 자존감이 낮고 눈에 잘 안 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무도 맡고 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부터 존경하던 이런 좀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선배님과 복면을 쓰고 뭔가 일대의 관계로 독대할 수 있다. 그게 복면 덕분이다라고 저는 캐릭터를 잡았었거든요. 동시에 이제 배우로서도 저는 카메라 앞에서 당연히 긴장되고 부끄러운데 오히려 복면을 쓰니까 이 촬영장에서도 제가 한 명의 캐릭터가 된 기분이 들어서 더 즐겁고 더 서스럼 없이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임진규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뭐 따로 좀 설정해둔 어떤 뭐 그런 모델 뭐 있었을까요? 그 배우분을 따라했다기보다 조금 이 대본을 보고 상상이 됐던 인물은 그 수면의 과학이라는 영화가 좀 있는데요. 그 극중 인물이 되게 상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꿈속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인물이 좀 뭔가 생산이 되었고 제가 상상했던 인물과 감독님 생각이 똑같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그 인물이 항상 계속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데요. 받고 네. 일단 영화를 잘 봤으면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보면 리 배우님께서 그 좀 퍼포지만 복장을 입으셨는데 그걸 좀 왜 그렇게 의도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의상팀하고도 그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뭐랄까 약간 너무 맞는 옷을 입으면은 이게 약간 너무 여성 같은 게 드러나고 체구가 좀 작다는 게 드러나니까 최대한 좀 중성적인 느낌을 가져가자, 좀 더 알 수 없게 하자라고 저희끼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몸에 안 맞게 좀 오버사이즈로 이렇게 의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신혜일 배우님 뭐 추가하실 답변이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데요. 네, 잠시만요. 작품 잘 봤고요. 감독님 저는 이런 이제 진짜로 영태하고 막 이렇게 떨어져서 몇 년씩 견디는 분들을 봤었던 세대다 보니까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그 버텨내는 걸 얘기하고 싶으셨나? 그래서 너무 사실적이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되게 많으실 줄 알았는데 연세가 젊은 감독님이셔서 그런 걸 어떻게 모티브를 이걸로 잡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그런 관련된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뭐 일단 제가 겪어보진 않았고 또 제 주변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일을 제가 이렇게 접하진 않았다 보니까 제 상상으로 그냥 조금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연세는 많지 않으신데 상상으로 채워나갔다고 하시고 아까 그 그림 관련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한 그림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떻게 그 연유가 됐는지.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위해서 그리신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그리셨던 작품인데 원래는 이제 좀 더 형이상학적인 그림으로 이 영화에 넣으려고 했다가
뭔가 집에서 이제 저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뭔가 이 그림이 좀 더 느낌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적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을 시간이 있는데 있으시면 받고요. 네. 없으시면 네. 저기 계시군요. 모자 쓰신 분인데.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아까 그 창작자의 고뇌가 담긴 작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씬들이 하나하나 다 인상 깊었어서 특히 더 고뇌하시면서 작업하신 씬이나 컷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배우님들도 아마 더 힘을 주신 연기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감독으로서 사실 좀 매컷에 다 좀 신경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를 한번 꼽아보자면은 저는 이 영화의 분위기를 조금 중간에서 좀 이후쯤에 환기시켜주는 복면인과의 만남 장면, 그 장면에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진혜 배우님. 네, 저도 모든 장면에 힘을 다 주긴 했지만 그래도 설아가 진수와 그 이야기를 딱 시작하는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독백을 길게 하는 씬이 있어요. 그 창고 같은 씬에서 그 씬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재규 배우님. 저는 아마 배우로서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을 두 번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화장실에서 그 씬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됐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괜찮게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네 근데 그 씬이야말로 어쩌면 꼭 필요했던 씬이구나. 그러니까 가장 진수가 이제 창작자라는 어떤 누군가를 대표라고 했을 때 가장 자기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또 새로운 것들 또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그 이야기 모습이 꼭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다시 발언 기회가 없을까봐 문득 생각나서 오늘 이제 감독님과 배우 이렇게 대표에서 나왔지만 그 한 2주 이상 우리 스태프분들이 정말 애써 주셨어요. 정말 함께 여기 계신데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어디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쪽 곳곳에 앉아 있는 일어나 일어나 주시면 우리 촬영 감독님 네네네 우리 PD님 일어나주세요. 우리 연출 제작부 네 무수 조명 스크립터 조명 감독님 조명을 다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서지 게임 하듯이 한 분 일어나시고 다른 분 일어나시고 네. 신혜리 배우님. 네, 저는 거의 뭐 한 씬, 두 씬이지만요. 그 안에서 마음이 가장 갖고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장면은 저희 이렇게 기대가지고 같이 탐정놀이하는 그 장면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감독님,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리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낮에 정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은 역할이지만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 제가 첫 연기 단편 영화가 부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거든요. 22년 만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첫 연기했을 때 그 감격 그때는 이제 뒷자리에서 영화를 보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좀 작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감독님이 또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되었는데 다시금 연기에 대해서 너무 간절해졌고 소중하다는 걸 다시 깨우쳐준 또 작품이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작품으로 한심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촬영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첫 영화인데요. 첫 영화가 부천국제영화제에 초청되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떨리긴 했지만 행복했고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세계를 마주할 때 뭔가 공감을 받을 때도 있고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깨달음을 느낄 때도 있어서인 것 같은데 첫 시작이지만 여러분들께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스태프분들 샤라웃하면서 멋지게 끝내려고 했는데 배우님 선배님이 홀짝 와서 와서 분하긴 한데 농담이고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스태프분들이 두세 달 뭐 같이 하고 특히 우리 PD님은 거의 1년 전부터 같이 저랑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덕분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감독님, 배우님 퇴장 도와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